빼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 찍는 어머 미친. 자, 버스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버스는 자기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덤프트럭이 신호가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버스가 터널 앞에 차들이 쭉 밀려서 정체돼서 막 서 있죠. 서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무조건 되고 누가 다치면은 운전 잘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전 직군이 있습니다. 운전 직군? 운전 직군. 버스 기사? 버스 맞아요. 버스. 특히 시내버스. 아유.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지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또 누가 내리다 다쳐도 무조건이다. 맞아. 내리다가 넘어져도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요 마을 버스입니다. 아, 사람 많다. 많다. 요분 보세요, 요분요. 앉아 계시. 보라색. 네. 내리고 내리고 갑자기 내리려 하시나? 아, 갑자기. 근데 내리겠다는 얘기인가 봐. 차는 출발했어요. 아유.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설마. 어머, 뭐야.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넘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넘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넘어질 때 항상 보는 게요. 네. 요게 흔들림이 있는지. 아 손잡이. 손잡이가 흔들림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죠? 네. 출발할 때 이 원래의 움직임만큼은 움직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일어날 때 보세요. 한 다리는 내리고요. 한 다리는 지금 걸치고 있죠? 애매하게 서 계셔. 버티고 있죠, 저기? 네. 다른 분들 아주 평화로워요. 이거 뭐지 이게?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종점에서 개인 접수해달라고. 혼자 넘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다. 부장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나 그분 알아 그러면서 가버리더래요.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부장님은 아 나도 알아. 왜요? 어떻게 아시는? 종점요. 그게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다음 배차 시간에 돌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선가 어떤 남자가 타더래요. 남자가 타더니 아니 당신 왜 접수 안 해? 대인 접수 왜 안 해줘? 뺑소니 신고할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알고? 뭐야? 누구세요? 아까 여자 넘어졌잖아. 내가 남편이야. 차 번호를 보고 이렇게 도는 거 어디쯤 오는 거 보고서 딱 타갖고 부부 사기잖아요. 부부 사기다. 그런데 그냥 내 돈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 달라. 그때 주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데요. 좀 봐주세요. 30만 원 깎아줬더래요. 그래서 30만 원 줬대요. 그래서 30만 원 줬대요. 줬다고요? 그러고 그냥 끝냈대요.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이거. 어머. 아 진짜 너무. 물론 저분이 우연히 중심을 못 잡아서 3번 쓰러졌을 수는 있어요. 진짜 다치셨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나 과연 버스의 잘못이냐 이거죠. 버스 승무사원의 잘못은 아니어야 옳죠. 예. 그렇죠? 그냥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저 버스를 기다렸다 회사로 가면 되는데 종점 회사로. 왜 버스 그 기사한테? 버스 기사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서 돈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체가 자체가. 사실 그게 너무 조금 의심스러워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 그렇습니다. 뭐 대학교에 학생들을 어디 태우러 가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회전 하려고. 네, 우회전 하려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아 그래도 저건 너무했다 근데 그죠? 출발차 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 그래도 이거는 매너. 길을 막고 있는 거는 둘. 이제 갈 줄 알았지. 이 정도 괜찮아요. 2명. 안 가? 왜 안 가? 앞으로 좀 빼주셔야지. 하면 되잖아, 지금. 그치 여기서 앞으로 가면 되지. 근데 지금 가려다가 뭔가 화난 것 같아. 아이씨, 차 빼라고요. 이거는 인내심이 너무 끝까지 매너 아닌가?
막으면 되나 임마. 차 빼라. 애 태우는 걸 왜 여기서 합니까? 학교에다 못 따지냐고요 여기서. 빨리 빼세요. 못할 줄 알고 빨리 빼라. 아유 빨리 참네. 빼라니까 도로만. 싸움 나겠네. 싸움 나겠어. 근데 학교에서 학생을 저기서 태우라 그랬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저기면 저 앞으로 대면 되잖아. 저 앞에. 말이 안 돼. 어우 답답하고 열받고 진짜. 자, 아. 아니, 가지 마. 야. 내렸어. 네, 내려서 갑니다. 언제까지 서 있어 여기서? 지금 저 내려 있죠? 오른쪽에. 저기 서 있는 사람? 예, 서 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 여기 서 그래, 있어요. 신고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 찍는 어머 미친. 사진 찍는 거. 어머 미친. 어머 미친. 와 이거 일부러 저랬어. 이거 살인미수. 아 이거는 거의 살인죄다 살인죄 이건.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경찰이 바로 있었어. 친 거 아니에요? 위협인데? 부딪히진 않았어요. 계속 오네 조금씩. 그러다. 일부러 붙어서 가는 거구나 진짜. 근데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저런 기사한테 학생들을 맡겨서 어딜 간다고? 아 저런 차한테 어떻게 맡겨? 아니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래? 이건 진짜 빌런이야.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거 완전 위협이죠. 저거는 쳤을 것 같은데. 저거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네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멈춘 걸까요? 아니면 너희 씨 이러면서 겁주려고 그런 걸까요? 겁주려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사고 당할 뻔한 그 제보자의 인터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놀랐을 것 같아. 그 자리가 굉장히 이제 혼잡한 도로입니다. 혼잡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통째로 막고 사람을 태우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치. 애 태우는 걸 왜 여기서 합니까? 버스 기사가 말하기로는 나는 학교에서 여기에다가 학생들을 태우라고 확인을 받았다. 그래서 학교의 책임을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길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라 저 앞이나 뒤겠지. 처음에 1차적으로는 한 1m 앞에서 멈췄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에 이제 50cm 앞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잖아 저. 그리고 7월 10일에 바로 버스 회사에다가 제보를 했었거든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사과를 하든가 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었는데 그조차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보다는 강력범죄에 가깝다 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형사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뭐 그냥 보지 못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저 때문에 오히려 급정거를 했으니까 다친 학생들이 있으니 상해 진단을 확인해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와. 말도 안 돼 진짜. 상대방은 수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면 검찰에 송치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태우고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난폭하게 위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상황에서 그냥 살짝이라도 툭이라도 치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협박한 거죠. 특수상해? 부딪혔으면 특수폭행, 폭행. 다쳤으면 특수상해. 근데 이제 도로를 막고 있었잖아요. 교통방해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막고 있었으면? 저 정도는 교통방해죄까지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히 T자로 막 가로막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 차를 세우는. 지금 이거 뭐예요? 교차로. 이렇게 생긴 교차로도 있네?
약간 운전면허 시험장 같지? 네. 그치? 운전면허 시험장 같아. 차가. 되게 그치 면허 시험장 같아. 도로주행 시험 보는 거. 너무 깜깜하다. 뭘 깜짝이야? 와, 깜짝이잖아요. 와, 깜짝이잖아요. 아이고야. 신호등까지. 아이고야. 그치 면허 시험장 같아. 도로주행 시험 보는 깔끔하다 거. 되게. 너무 깜깜하다. 뭘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신호가 어떻게 제주도에서 이래 이런 일 많아요. 너무 신호 있어요. 조용한 도로에 갑자기. 아니 왜? 제주도는 차가 없으니까 막 쌩쌩 다녀. 아 진짜? 버스는 자기 신호에 정상대로 가는데 덤프트럭이 신호를 어겼어요. 정상대로 가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렇게 큰 사고였어요. 다시 보시죠. 자, 버스는 정상대로 갑니다. 버스는 자기 신호에 정상대로 가는데 그런데 덤프트럭이 신호를 큰 또 사고겠다. 버스에는 승객들. 그 대만에서 온 승객 35명이 타고 있었어요.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사망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덤프트럭에 받쳤는데.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지 마세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상자가 없대요. 다행이다. 중상자가 없대요. 다행이다. 모두 다 그날 다 숙소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랬지? 뭐 염자 이런 정도. 컸는데. 많이 다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다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얘기. 차가 안 넘어갔어 옆으로. 버스가 되게 튼튼한가 봐. 박을 때 버스는 왼쪽으로 틀어주고 트럭은 또 오른쪽으로 틀었나 보다. 근데 피할 틈이 없는데? 피할 틈이 없는데? 피할 틈이 없어. 직접 저 관광버스 기사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역할이 제일 그러네. 기사님 역할. 와 버스. 덤프트럭은 신호 무시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와서 밀어버리더라고요. 저 창문 쪽에 있던 저 분들은 앉아 계셨던 분들.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고 나서 119 와갖고 막 손님들 병원으로 다 호송하고. 6개 병원. 버스가 폐차까지 갔어. 선생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갖고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행이다. 버스 옆면을 박았는데 어떻게 중상자가 없지? 어떻게 안 다쳤지? 저기 손님들 승객분들 여기 제주도라는 데가 렌트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안전벨트 다 맸는지 확인이 되면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맸는지 확인이 되면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출발하죠. 다 맵니다. 대만에서 와서 여기가 1위라고? 열심히 해줘 하면 우리도 외국 가면 말 잘 듣잖아. 똑같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옆에 측면을 받쳤잖아요. 안전벨트가 안 매져 있는 상태에서는 측면을 받치면서 사람들이 창밖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봐봐 저. 창문도 깨지니까. 와. 밖으로 나가겠다. 와. 근데 이제 그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갖고 그런 상황이 없었고. 벨트가 진짜 중요해요.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란 말이 많네. 그 관광객들이 이제 경상으로 다 끝나서 나머지 일정을 관광하시는 분들은 한다 그래갖고 다른 분이 나가서 그분들 모시고 마무리를 하고. 일정을 선생님. 아니 근데 사고 나면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게 왔잖아. 나가시는 날 제가 따라 나가갖고 이제 오셔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기사님 어디 안 다쳤냐고 오히려 저기 하고 서로 고맙다고 저거 일일이 다 악수하고 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주고 받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단하신 일을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 진짜 큰맘 먹고 이 관광을 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즐거운 관광이 돼야 되잖아. 멋지다. 너무 멋지다. 꼭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벨트는 꼭 매셔야 된다. 여행 다니실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전벨트 고속버스 잘 안 하거든.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이십니다, 진짜. 나 버스예요. 나 고강 버스에 나 버스. 불박차 버스야? 왜 그래? 왜 그래? 앞에 차가. 왜 브레이크 잡았지 진짜? 아이고 손님들. 애기 있어, 애기. 손님들 많이 다치셨나 보다. 앞버스 왜 갑자기 쓴 거죠? 왜 멈췄을까요? 저기서 왜 멈췄지? 왜냐하면은 긴급 자동 제동장치. 긴급 자동 제동이 뭐지? 뭐야? 그게 뭐예요? 뭐지? 자동 긴급 제동 장치예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뭔가 앞에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멈춰주는 거죠. 잠시 방심해서 앞차랑 가까워졌을 때 그때는 자동으로 멈춰주면 참 도움되죠. 맞아요. 이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 얼마 전 운전하다가 이렇게 옆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가는데 알아서 멈추더라고요. 삐삐 가고. 네, 그래, 못 가더라고요. 네, 알아서 딱 멈추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앞버스 왜 갑자기 쓴 거죠? 왜 멈췄을까요? 앞차가 멈춘 이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차에도 있나? 분명히 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가 전방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내 차량이 앞으로 몇 초 후에 추돌할 거라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와, 저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정도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경보음이나 경고 등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제동하지 않게 되면 차량에 약간의 그 제동을 가해서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또다시 이제 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3단계에서는 완전 제동이 들어가서요. 차를 세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와우. 이 버스가 앞으로 주행할 때 우측으로 커브를 도는 곡선이었습니다. 이때 이 커브를 도게 될 때요. 버스에 달려있는 카메라나 레이더가 내가 주행하는 차선에 차량을 보지 못하고 양쪽에 있는 차량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의 인식을 통한 잘못된 그 정보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오작동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 기계의 한계구나. 그러면 위험한 거네. 진짜 위험하구나. 그래서 저게 버스들은요 오히려 끌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네요.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갑자기 멈추면은 큰 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잘 가는데요. 오른쪽에 저 뭐지? 고속버스 승객들이 12명 타고 있어요. 오른쪽에 오토바이가 나타날 겁니다. 오토바이 오른쪽에 있죠? 저기 차 많아. 예. 큰 차 옆으로 오지 마세요. 아이고, 쑥 들어온다. 아이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게 하면 어떻게?
아 그래 폭행 갔다니까.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심으로? 안돼 안돼. 네. 아이고 안 되지. 오토바이가 잘못한 거죠, 그죠? 아까 사고 날 뻔한 거?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버스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출발. 문을 닫고. 아저씨 출발. 아저씨도 화나셨다. 문 닫았어 아저씨도. 아유 이게 뭐 그러니까 같이 오토바이 저기 대응하지 있는데? 말지. 빨리 저 아유 무슨 진짜 상황? 왜? 아니 이러면은 같이 대응하지 말지. 안돼. 아니 이러면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돼요. 이거 근데 안에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승객들 타 있어요. 위험해. 승객들 있는데 미쳤나 봐. 야 아저씨. 위험해. 승객들 있는데 위험해. 승객들 있는데 아니 나버리서가 똑같아. 야 아저씨. 위험해. 승객들 있는데 아니 나버리서. 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 참 안 되겠네. 무슨 일이야 이게. 손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냥 갔으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오토바이가 대거서 쑥 들어오니까 사고 날 뻔했잖아요. 진짜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승객분들 무서웠을 것 같아. 승무사원분, 고속버스 승무사원분께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북 장수 가는 그 노선은 이제 터미널에 나와서 직진하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이제 그냥 쑥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4차로에서. 그래 저러면 위험하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사한테 항의하려고 문 열었는데 그 기사가 차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내가 또 때릴 줄 알았지? 나도 유튜브에서 본 거 있어. 야. 와 몰랐어. 느와르 같아. 이 사람 계속 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닫았죠. 차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도로 한가운데 1차선 도로에서 그 사람이 올라탔기 때문에 문을 닫고 서서 이제 앞으로 출발을 했죠. 진짜 못 도망가게 막아놨네 문을. 대단하셔, 대단하셔. 문을 열었다가 막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치이면은 법령에 의해서 제가 또 처벌을 받아요. 내려주지를 못해요. 아, 그치, 그치. 아. 갓길에 내려주시려고 하셨는데. 출발해서 한 10m 정도 가고 있는데 핸들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전 너무 위험한 짓이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저희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 손님들하고 그분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차에 타가지고 그러냐고 손님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 오토바이 기사한테. 차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서 차는 안 가고. 아, 싸우는 거였어요, 저 승객하고도. 경찰 오자마자 손님들이 빨리 가길 원하니까 갔다 와서 조서를 꾸며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넘겨달라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출발했죠. 근데 나중에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네,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이에요. 네. 일단은 그 오토바이 기사는 무단으로 버스에 올라가서 운행 중에 그 버스의 핸들을 잡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이 돼요. 아, 그치, 그치. 아. 네. 그 다음에 우리 기사님은 차 문을 닫고 출발을 해서 그 사람이 못 내리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사님은 불법 체포 감금이 됩니다. 이게 무슨 감금? 불법 체포 감금?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기소했다고 검찰청에. 이게 뭐지? 감금? 제명이 감금이야.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게 어떻게 감금이 되나 싶어가지고. 아, 송치가 됐어? 전에 있는 손님들도 다 감금당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내려주는 게 더 위험하지. 경찰관분도 보시겠죠. 아유. 이 사건이 처음에 감금죄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금이 돼요? 불법 체포 감금이 이게 그게 너무 황당하지. 말이 되나? 저게 무슨 감금이야. 감금 안 당해봤네. 무슨 일이야? 아니 경찰관은 그러면은 저 상황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지. 네,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그렇죠. 감금이 되려면 예컨대 승용차에 앞에서는 앞에 운전자가 있고 뒤에 어떤 사람을 가운데 앉혀 양쪽에 사람이 딱 해갖고 못 내리게 하고 그러고 차를 안 내려주고 하면 그게 감금이죠.
그러니까요. 감금죄로 처음에 재판에 넘겨질 뻔했어요. 근데 검사가 다시 보완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해서 검찰이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당연하지. 검찰에서 다시 하라고 했구나. 시민들의 발이 돼주신 바쁘신데. 아, 다행이네요. 넓은 길에서 버스들이 제 속도로 쭉 갈 수 있도록 시행하게 된 거죠. 이곳은 불박차는 시내버스는 아니고 대형 버스예요. 학교인데? 가다가 저희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저기 차들이 되게 세게 달리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저기 또 들어오는 차 있나 들어왔나? 보다. 전용 차선에. 어디? 빠르진 않아요. 정상 속도로 가는데. 일반 차 그런데 들어온가 봐. 빨리 가는데? 괜찮으세요? 빠르진 않아요. 정상 속도로 가는데. 일반 차 그런데 들어온가 봐. 빨리 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와. 불박차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너무 화난다. 저게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잖아. 왜 보이는데 왜? 여기는 교통섬이잖아요. 서 있는 걸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버스가 와서 안 보이죠? 안 되죠. 안 보이고. 진짜 이때 급제동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왼쪽으로 틀었어요. 틀었으니까 트럭 줘. 우리 또 가시려는 거야? 그러면 가면 안 되지. 그럼 또. 아니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포기했어. 아니 그냥 아무리 급해도 그래. 만약에 사고 났으면 이 버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네, 없어요. 그죠? 없어요. 예,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죠. 우다행다네. 정말 진짜 간발의 차이. 간발의 상황이었어. 와 왼쪽으로 튈 지금 생각을 무단횡단하시면 진짜 지금 운이 굉장히 좋으셨던 거예요. 두 번을 피했어. 아, 정말 운이 좋았죠. 천운이죠. 만약에 부딪혔으면 다행히 피할 때 맞은편 버스도 맞은편에 차가 없었으니까 이쪽으로 틀었어요, 그죠? 그나마 틀어도 괜찮았다. 안 친 게 신기하다. 그러니 우리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아이고 힘이 빠진다. 버스 지나고 그 뒤에 사람 튀어나올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 이게 저희 타면 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 다치지. 게다가 또 버스는 차가 무겁잖아요. 맞아요. 차가 무겁고 승객들 타고 있으면 승객들 쏟아질까 봐.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저녁엔 더 그렇고. 차 뒤에서 나오면 안 보이지. 와 근데 진짜 와. 시내버스 첫 차가 몇 시에 운행하나요? 시내버스요? 5시 반, 그러니까 5시쯤일 것 같은데. 5시 되기 전에 나가는 것 같죠? 4시 몇 분. 예. 새벽 첫 차입니다. 첫 차. 사람 되게 많으시다. 버스 좀. 그래 이거 차고지에서 급정거하면 4시 몇 분에 나오면 여기 광화문 근처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발 광화문 사고 없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거 사람들 쓰러지잖아 멈추면. 그러니까.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 많으셔. 여기는 사람 사람 없는데? 뭐 있어? 다 어르신들이 많으셔. 여기는 사람 사람 없는데? 뭐 있어? 뭐 있어? 뭐 하는 거야? 뭐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뭐 휴대전화 보고 있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보면서 술 취한 앞으로 안 사람이야. 보고 취했나? 핸드폰 보고 아니 술 취한 사람이에요 이거. 취객이 어머. 미쳤네 진짜. 진짜 저 운전자가 이미 대박이네. 어디가 먼저 떨어졌어요? 엉덩이부터. 엉덩이와 등으로 먼저 떨어졌죠. 근데 만일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더 크게 생명에도 다치죠. 위험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번 사고 가드레일 있죠? 어떻게 네, 중앙부리 난간. 그리고 여기 또 막혀 있고요, 그죠? 여기 막혀 있고 여기 막혀 있고. 무다행다. 저기서 왔나? 여기에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온 것 같아. 여기에서 야, 무슨 짓이야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해? 와 진짜. 이 새벽에. 치인 것도 너무. 서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길에 서 있는 것처럼. 새벽 이제 첫째 막 5시 6시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답니다. 왜요? 잘못이 있답니다. 왜요? 왜 열심히 사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네? 무슨 위반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등 켜 있네. 가로등 입구 쭉 뻗었네.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제 얼마나 더 살펴?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이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도로 운전 미션도 아니고. 근데 20-30m 앞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승객이 뒤에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갈 데도 없어 심지어 다 막혀 있어요. 승객들이 앉아 계시고. 근데 나름 그래도 그 브레이크 잡았어요. 손님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이 버스 승무사원분은 과연 내가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합니다. 나 정말 억울한데 경찰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지만 나 잘못 없는 것 같아. 억울해. 그래서 즉결심판 신청해서 즉결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무죄 나와야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게 무죄 나온다고 확신은 갖기 어려워요. 이 사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버스 승무사원분들께 과연 이런 사고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약 3년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슷해. 중앙 버스 전용차로. 길이 비슷하다. 예. 밤 9시경 가보겠습니다. 좀 이른데. 있나? 뭐 있나? 아무도 없는데? 있어? 지나온 거 아니야?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뭐. 이건 사람. 그냥 지나갔어. 저 마지막 버스 불빛 때문에도 더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저길 걸어 다닌다고? 전 시력 좋은 편인데 이게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이번에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까 보신 거는 마주보고 오고 있었고요.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이는 거의 안 보여, 진짜. 그 중앙도 아니고 좀 붙어 있잖아요, 저쪽에.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어 있어, 그죠? 그래서 중앙분리대 쪽 가까워서 중앙분리대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어렵고 맞은편에 버스 불빛이 있죠? 실질적으로 버스 불빛이 좀 더 강하게 나한테 다가왔겠죠? 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땜빵 해놨네, 그죠? 까매요. 예, 거기에 검은 계통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그래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안 보여. 다리는 아예 안 보여.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네. 또 똑같은 소리 했겠지. 안전운전. 이분 왕복 10차로 도로입니다. 길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약주하시고 걸어가면서 3시간 만에 사망한. 그게 넘어질 때 머리로 떨어지면은 사망하는 거고요. 마을버스 거쳐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시내버스에 여태까지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조사했는데 신호 위반도 아니고 속도 위반도 아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대요. 와, 뭐야. 버스의 무게는 14톤이래요. 회사에서는 과실 50% 넘으면 그만두래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계 지장이 그러니까. 있죠.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많이 힘듭니다. 법원에서 혹시 사망사고라서 실형 나오나요? 우선 유죄 무죄 이 판단에 앞서서 이분이 다행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대요. 운전자 보험은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그때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합의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안 보였거든요. 주변에서 형사합의하면 안 돼. 형사합의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안쓰러워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걸로 형사합의는 하셨어요. 네, 형사합의는 하시고 그리고 무죄 주장을 계속한 거예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써보세요. 무죄, 였으면. 무죄, 유죄. 수빈 씨. 아니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마음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원에서는 왠지 유죄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예전에 그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어느 위로가 안 되겠지만 바뀌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유족들한테도 형사 합의를 해주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와야 옳다. 결과 보겠습니다. 아니야. 조명을 했나? 아니야. 이거 무죄야, 이거 무죄야. 옳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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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행이다.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넓은 왕복 10차로 도로에 그 가운데 버스만 다니는 길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 이 종으로 걸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라이트 불빛이 가야만 보이잖아요. 이제는 저런 사고 무죄가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걱정일까요? 무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나왔어요? 기각 결과 나왔죠. 기각. 기각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기각. 예. 그래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무죄 확정된 사건이에요. 인도에 안 내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사이로 이렇게 혹 빠진다니까요. 뚝 떨어진다.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저 앞에 버스가 있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예요. 이 3차로는 우회전한 차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버스가 2차로에 있어요. 가겠습니다. 설마 2차로지 내려준다고? 설마 2차로지 가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인도에 무슨 되겠죠? 아니라 그냥 2차로에서 그냥 거의 2차로에 내려주네. 정류장이네. 와, 저기 내려준 거야? 간다고? 이거 말이 안 돼.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거 간다고? 아니 여기서요. 저런 적 있어. 원래는 여기에 딱 서갖고, 그죠? 여기에 버스가 서서 발을 여기다 바로 내려서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버스가 여기서 내려주면 요 불박차는 여기서 우회전할 차예요. 여긴 버스 정류장이지만 그러니 3차로에 3차로. 저 버스도 그냥 직진하려고 귀찮으니까. 예, 참. 불박차 잘못 있나요? 불박차 잘못 있나요? 있죠. 있죠.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버스가 직장에서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지. 희연 씨는 불박차가 뭐 잘못했을까요? 어쨌든 이게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가 서 있고 2차로에 있잖아요. 네, 2차로 있긴 한데 그 이거- 사람들이 승하차하고 버스가 멈추는 곳을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는 3차로잖아요. 3차로. 3차로인데 이제 저기 주정차장 그 승합차장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는 버스가 쓸 때만 여기 쓰는 거죠. 원래는 3차로인데. 원래는 그냥 버스가 쓸 때 여기 쓰는 거지. 거기 이렇게 버스라고 글씨 써 있는 그곳을 일반 차량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까 제가 우회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회전하려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박차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묻는 있지 거예요.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좀 조심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면은 규현 씨는 이런 경우에 버스들이 서 있으면 가다가 딱 서 있나요? 아니 서 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속도 천천히 빠르지도 갈 것 같아요. 않은데? 근데 어쨌거나 버스 그래도 이거는 조심하셨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네, 아니 저는 못 바꿉니다. 조심했어야 돼요. 사람들도 있고 그지. 네, 사람도 있고요. 아니 버스가 비상등도 없어요. 네. 그러네. 이게 근데 갑자기 내렸나 보다. 버스는 이제 여기 섰다가 다시 직진하려고 하면 막 또 다시 끼어들게 해야 되고 이래서 아마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귀차니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고요. 불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고요. 네네네. 버스가 한 70 내지 80% 잘못했고 승객도 저럴 때 내릴 때는 좀 살펴야 돼요. 그치, 맞아요. 그죠? 잘못이. 내가 발을 여기다 디뎌야 되는데 여기 오면 뭐가 올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도로니까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승객에게도 한 20에 30% 정도는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승객이랑 사고기 그럼 때문에 예. 승객이 내릴 때 다친 거는 보상을 못 받아요? 버스로부터. 버스에서 버스로부터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
근데 버스 주현 전용 씨는 차선 계속 고개를 갸우뚱 예, 저는 아니라고 갸우뚱하시는데요. 생각합니다. 네. 못 바꿉니다. 다음 회차까지 좀 더 고민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저 못 바꿉니다. 강경해지셨네요, 기현 씨. 확실해요. 왜 제가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어요? 했어야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왠지 뭔가 나올 JTBC 뉴스입니다. JTBC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네, 뉴스. 그건 안 돼. 안 돼. 봉평터널 버스 추돌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4명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눈물의 발인이래. 나 이거 본 거 같아. 이거 되게 이거 꽃다운 기억난다. 나이에 참변을 당한 21살 단짝 친구들의 마지막 길을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사고였었는데요. 이 사고의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 장면을 우리 너 다 알고 있잖아. 버스 졸음내라. 나 뒷장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중간에 차가 찌그러졌는데? 예. 저 버스가 터널 앞에 차들이 쭉 밀려서 정체돼서 막 서 있죠. 서 있는 이 사고로 저승용차 타고 있던 꽃다운 20대 젊은 여성 넷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거 그냥 진짜 황망한 사고죠.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승용차 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 계속 오면 어떻겠어요? 저 순간에 도망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를 그냥 갑자기 그냥 날벼락이죠. 순간. 예. 혹시 이런 영상 보면은 더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더 겁이 많이 나고 참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랑 둘이서 좀 이렇게 장거리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겁이 나서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또 좀 황당한 게 잘못 하나도 없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버스 기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몇 년일까요? 진짜 너무 어렵다. 생각보다 형량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지는 최고치가 얼마일까요? 한 12년 정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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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요? 5년? 5년밖에 안 돼요? 예. 터널 입구에는 차들이 정체될 수 있고요.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고 난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심하고 한 200m 앞에서는 전부 다 비상등 켜고 천천히 오고 있었으면 그러면 설령 졸음운전했다 툭 치는 그 정도로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졸음운전 계속 오다가 서 있는 차를 들이받으니까 저렇게 대형 사고로 터진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저도 진짜 터널 앞이나 어디든 정체에 있으면 항상 계속 무섭더라고요. 진짜 터널은 그야말로 블랙홀이에요. 어디로 빨려 들어갈지 몰라요. 미리 조심하십시오.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저기로 가시지 자전거가? 아이고. 어머. 네. 아이고. 네. 이번 사고. 버스가 추월하면서. 버스가 중앙선 물고 추월하죠. 추월하다 차가 오니까 다시 들어가. 두번 묻혔어요. 너무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이거는 일차적인 거는 자전거 도로로 안 갔으니까. 맞아. 그래서 사고 나긴 한 건데 버스가 또 그렇게 추월을 안 했으면.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좀 느리니까 차보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1번, 버스가 더 잘못했다 2번.
자전거? 자전거? 진짜 자전거? 자전거, 버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아닙니다. 수빈아, 닮아도 어떻게 규현이 오빠 닮아가니? 오늘 그냥 계속 촉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자전거가 일단은 어쨌든 도로로 다니는 거를 버스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한 상태잖아요. 전용도로에 있다가 들어온 거면 모르는데 확인을 했으면 버스 기사도 천천히 일단 가야죠. 그럼 계속 뒤에 그렇게 가야 돼요, 끝까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지금 버스 정류장에 도착 시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요. 처음에 살짝 스치고 갈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쭉 버스가 가면서 앞에 차가 오는데 왜 추월을 해?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버스 쪽으로 너무 붙지 않아? 버스가 너무 위험 운전한 것 같아. 앞에 분명히 차가 오는 게 보였는데 거기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한블리 투표단도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투표해 주세요. 자전거 더 잘못했다 1번, 버스가 더 잘못했다 2번. 궁금하다. 결과 보여주시죠. 아 이거는 막상막한 것 같아. 와, 이거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다. 싸워봅시다. 가보자. 이번엔 말싸움이야.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우선 의견을 얘기하고 우선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 손 들어보세요. 아, 저는 자전거가 그 갓길에서도 좀 도로 쪽 말고 이렇게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붙어서 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네. 우리가 요쪽으로. 네, 저는 버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그래도 반응 속도도 빠르고 몸이 가벼워서 바로 피할 수 있지만 버스는 자동차도 크고 무게도 무거우니까 그렇게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버스가 뭘 잘못했을까요? 일단 자, 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방주 시태만인 것 같다. 전방주 시태만? 네. 추월하기 전에 마주오는 차를 확인 안 하고 버스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천천히?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서행이죠, 서행. 그거 말고 깜빡이 말고 빵빵하고? 빵 깜빡이. 비상등? 말고 거리를 좀 넓혀서. 거리를 두고 지나야 어떤 거리? 되는데 어떤 거리? 이 차와 차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앞뒤 거리? 아니 옆거리. 근데 너무 붙어서 갔잖아요. 옆거리. 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잠깐만, 근데 지금. 자전거 선택하신 분 아니세요? 자전거 잘못했어요. 자전거 잘못했다는 거. 네. 제발 남의 얘기 좀 귀담아 들으세요. 아니, 근데 버스 편을 드세요. 아니 버스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버스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요.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쪽으로 간 것은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저 범칙금 얼마일까요? 3만 원. 5만 원? 제일 싸요. 2만 원. 더 싸요. 만 원?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그럼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왜 이쪽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이 법원에 가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버스는 앞에 자전거 가면 첫째, 앞에 간 자전거랑 뭘 유지해야 돼요? 거리를 유지해야죠. 안전거리. 네. 그다음에 비켜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비켜서 가요? 옆거리. 예, 옆으로도 차가 쑥 지나가면 자전거 흔들흔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한테 그 불편을 주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옆에도 옆거리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근데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바짝 붙어서 가죠? 여기서 와갖고 버스가 자전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맞은편 차가 안 올 때 가야 되죠. 맞아요. 맞으면 차가 안 올 때 이만큼 자전거한테 빵빵 나 지나갈게요 하면서 옆으로 간격을 두고 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